봅시다. 선생님은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 안 된 상태로 잘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게 아니라 그냥 불가능해.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학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잘해야 전체적인 수학을 잘할 수 있고,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모르면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 당장 우리가 오늘만 봐도 선생님이 어제 되게 충격적인 얘기를 몇 개 들었어. 충격적인 걸 몇 개 들었는데,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는 게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더니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된다 그러더라고. 10명 중에 4명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어제 비반 수업하는데, 우리가 자꾸 어떤 2차 방정식이 항상 0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한다를 판별식이 0보다 작다로만 계속 푸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가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걸 내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라고 순간 갑자기 당황스럽더라고.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고등학교 수학을 모르는데 우선 수학을 하는 건 말이 안 돼. 그럼 내가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문제 풀다 막히는 게 있으면 나한테 물어보든 혼자 1학년 책을 찾아서 공부를 하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또 아무도 안 하는 거지. 이 문제도 딱 그런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아까 뭐라 그랬냐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잘해야 수학을 잘할 수 있다 그랬거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거냐면 시간을 세이브하고 문제를 쉽게 바꿔 풀고 이런 것들이야. 내가 지금은 시험 대비를 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 해주는데, 시험이 끝나면 내가 이제 시험 대비하기 전에는 나도 이제 이 학원에 와서 2학년 너희들 처음 맡아서 하는 거니까 적응하느라, 나도 적응을 하고 너희들을 파악하느라 그냥 약간 주어진 수업만 계속 했었는데, 시험이 끝나면 또 이제 반배치를 다시 하겠지, 시험 성적을 가지고. 그러고 만약에 이제 B반에 배정이 돼서 나랑 수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내 기필코 1학년 수학을 반드시 업그레이드 시켜줄 거야. 문제를 풀면서 나오는 1학년 과정을 죄다 복습을 시킬 거야. 근데 복습을 시키는 게 그냥 설명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업그레이드를 시킬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고등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1학년처럼 문제를 풀면 안 돼. 예를 하나만 들게. 지금 시간이 어제보다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어서 내가 좀 해주고 싶은 얘기들이 있어서 그래.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은 0이 있어. 이렇게 있어. 그럼 우리는 인수분해 이렇게 하잖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에서 크로스로 곱해서 합이 얘가 되고 곱이 얘가 되는 걸 찾는단 말이야. 이렇게 풀지.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안 된다고. 내가 인수분해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건 쉽게 보이는 건 저렇게 하면 돼. 왜냐면 쉽게 보이는 건 너네가 애초에 곱이 8, 합이 6, 마이너스 6 쓰지도 않고 바로 쓰잖아. 쉬운 걸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너네가 되게 큰 숫자들은 인수분해가 잘 안 보이잖아. 그런 걸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런 걸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2차 함수로 바꿔서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갈게. 지금 너네한테 이걸 설명하지는 않을 거야. 얘는 추계방정식이 얼마니? 3이지. 추계방정식의 x는 3이잖아. 3이잖아. 그러니까 해가 어떤 식으로 생길 거냐면 3에서 요만큼 왼쪽으로 간 놈이랑 3에서 오른쪽으로 이만큼 간 놈, 이걸 내가 t라고 해볼게. 이렇게 t라고 해볼게. 맞아?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 얘가 0 되는 건 하나는 3에서 t만큼 왼쪽으로 간 놈이고 하나는 3에서 t만큼 오른쪽으로 간 놈이거든. 두 근의 곱이 얼마라고? 8이라고. 이렇게 풀어야 돼. 그럼 아무리 큰 숫자 갖다 줘도 인수분해 다 된다고. 왜? 문자 두 개가 아니라 나 하나로 바꿨잖아. 하나로 바꿨잖아. 게다가 이거 뭐야? 무조건 합차지. 무조건 합차야. 어떤 걸 주든 합차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냥 t제곱은 넘어가서 답이 바로 나온다고. 응?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부터 바꿔놔야 우리가 수학을 잘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멈추면 안 돼. 머무르면 안 되는 거야. 자, 봅시다. 17번. fx가 1 플러스 3 로그 2x일 때 함수 gx가 이걸 만족시킬 때 g13의 값을 구한대. 첫 번째, 이걸 보고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
이건 이제 배운 거니까 까먹었으면 지금 다시 기억하면 돼. 두 함수를 합성했더니 x가 나왔어. 이 x가 뭐냐면 사실 이제 y는 x고 이 y는 x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항등함수 i라고 부르기로 했거든. 항등함수 i. 항등함수가 뭐냐면 아이소모픽이거든. 아이소모픽. 그 너네 아이덴티티 펑션이라고도 부르는데 아이덴티티라는 거 너네 어디서 들어봤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들어볼 일이 없을라나? 아이덴티티라고 하면 외국 애들은 다 뭘 떠올리냐면 아이디 카드, 주민등록증을 떠올린다고. 아이디 카드, 아이디, 자기 자신, 고유의 뭔가라고. 그치? 그러니까 아이덴티티 펑션, 항등함수 뭐야? 고유 함수야.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으로 나오는 함수라고. 그래서 y는 x지. y는 x. 어떤 두 함수를 합성했는데 항등함수 x가 나왔다? g랑 f가 서로 무슨 관계? 뭐밖에 없어? 역함수 관계밖에 없다고. 두 함수를 합성했는데 항등함수가 나오는 거 오직 뭐밖에 없어? 역함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 하고 싶었던 거야? f랑 g가 역함수다라는 거 말하고 싶었던 거라고. 그래서 역함수의 값을 구해달라는 거야. 그럼 지금 fx가 주어져 있으니까 y는 2라고 놓고 주절주절 해가지고 gx를 찾을 수도 있어. 찾으면 돼? 안 돼? 찾으면 인생 망하는 거야. 인생 망하는 거야. 무조건 뭐만 가지고 풀 거야? 정의만 가지고 풀 거야.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역함수 문제가 나오면 정의만 가지고 풀 거야. f, a가 b라고 해볼게. 이게 역함수의 정의야. f, a가 b면 역함수에다가는 뭐가 성립하니? 둘이 자리 바꾼 f 인버스 b는 a가 성립하지. 외울 거야? 외울 거야? 이렇게 배웠잖아. 무조건 그림이야. a에서 b로 가는 함수 f가 있어. 이게 fa는 b란 뜻이지. 역함수 뭐야? 거꾸로 하는 거잖아. 이게 역함수야. 역함수에다가는 b를 집어넣으면 a가 나온다고. b를 집어넣으면 a가 나온다고. 다시 나 지금 뭐 구하고 싶어? G13 구하고 싶어. G13을 구하고 싶어. 뭔지 몰라. K라고 해볼게. 그럼 원래 함수에서는 뭐가 성립하겠어? F에다가는 둘이 자리 바꾼 K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는 거야? 이거 구하라는 거지. 얘가 얼마가 되는 거 찾으라고? 13 되는 거 찾으라고. 그러니까 3 로그 2의 x가 12, 로그 2의 x가 얼마? 4. x는 얼마? 이게 16이라고. 그러니까 얼마야? 16이 답인 거지. 역함수 문제는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 돼. 어떤 문제를 주던 간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역함수 문제는 이렇게만 풀 거야. 정의만 갖고 풀 거라고. 역함수 구할 수 있어. 구해도 돼. 안 해도 되는 행동은 하지 말자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고, 이걸 바탕으로 내가 아까 오늘 중요한 거 설명한다 그랬지. 그게 18번이거든. 역함수에 관한 거.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역함수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고 갑시다. 오늘 이거 하나만 좀 잘 건져보자. 제발 부탁인데 지금부터 10분만 졸지 말자. 내가 몇 번 설명했던 거 그냥 총 정리하는 단계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자, 내가 y는 fx랑 역함수 요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고 싶어. 우선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떠나서 역함수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첫 번째, y는 fx랑 y는 f 인버스 x. 아까 얘기했지만 정의 fa가 b이면 f 인버스 b는 a이다. 이건 당연히 기억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역함수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야? 역함수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야. 우리 나중에 수투 할 때랑 좀 더 나아가서 내가 이과를 갈 거라서 심한 적분을 하게 되면 역함수랑 관련된 적분이나 미분에 대해서 복잡한 걸 많이 배울 거거든. 그래서 미리 팁을 주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를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서 풀면 남들 공식 외우고 힘들게 할 때 그냥 그림 한번 그리면 보자마자 1초 만에 답이 나올 거야.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서 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거 성질 때문에 아까 선생님이 한번 얘기했는데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의 교점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왔어. 뭐 교점을 구하시오,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교점과 이루는 영역의 넓이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오면 항상 어떻게 문제를 바꾸겠다고? 함수 두 개를 쓰는 거 귀찮거든. 너무 힘들거든. 못하거든. 그러니까 y는 fx와 교점이 항상 어디 위에서 나타난다고? y는 x 위에서 나타난다고. y는 x의 교점과 관련된 문제로 바꿔서 풀 거라고. 적어도 복잡한 식 하나는 좀 쉽게 바꾸자고. 이게 기본적으로 된다는 가정하에 이제 지수함수랑 로그함수의 역함수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계속 선생님이 강조하고 있는데 밑이 같은 지수함수와 밑이 같은 로그함수는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라고. 역함수 관계야. 뭐 구할 수도 있는데 저 정도 이제 기본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에도 계속해서 그리는 그림을 한 번만 더 마지막에다 생각하고 그릴게. 자, x축, y축이 있을 때 y는 x가 이렇게 있으면 밑이 a인 로그 함수와 밑이 a인 지수 함수는 역함수 관계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야. 자, 둘 다 기준점 1,0하고 0,1을 지나 하나 꼭 기억해야 되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a가 1보다 클 때, 지금 일부러 1보다 큰 거 그랬잖아. a가 1보다 클 때 지수함수랑 로그함수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절대 못 만나. 절대 못 만나.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는 y는 x랑 죽었다 깨어나도 만날 수 없어. 죽었다 깨어나도 만날 수 없다고. 왜? 왜지? 왜지? 1일 때 값 생각해봐. 여기가 1이지. 1 집어넣으면 얼마야? 여기 좌표 a란 말이야. a가 1보다 크다며. 1보다 크다고 무조건.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만날 수 없다고. 죽었다 깨어나도 만날 수 없어. 그거는 좀 기본적으로 우리 기억을 해줘야 돼. 자, 이렇게 있을 때 선생님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있는데 얘를 내가 x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해볼 거야. 이렇게 x축으로 n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해보자. 여기다 이렇게 써보자. x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해볼 거야. 그럼 내가 얘를 x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 시켜가지고 역함수를 만들고 싶어. 그럼 역함수는 어떻게 된다고? 역함수는 어떻게 된다고? y축으로 얼마만큼? 똑같이 n만큼 평행 이동 시키면 돼. 다시 어디로? y축으로야. y축으로야. 왜일까? y는 x를 거울처럼 보고 있으니까 그런 건데 단순하게 생각해봐. 역함수 어떻게 만드니? x 대신에 y 대신에 x 집어넣는 거 맞니? 그럼 여기서 x 대신에 y를 집어넣어봐. x 대신에 뭘 집어넣을 거라고? y를 집어넣을 거라니까? 그러니까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이 되는 거지. 그럼 역함수 관계가 유지가 된다고. 유지가 된다고. 그러면 똑같아. 내가 만약에 y는 로그 ax를 얘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 시켰어. 그럼 요 놈의 역함수는 어떻게 만들어지겠니? 얘를 어떻게 하면 돼? x축 대신에 y축 대신에 x축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x축으로 얼마만큼? n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n만큼 평행 이동하면 역함수 관계가 유지가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행동이 뭐냐면 만약에 y는 a에 x-n 더하기 m하고 y는 로그 a에 x-m 더하기 n이라는 함수가 나왔어. 보자마자 둘이 무슨 관계야? 역함수 관계라는 게 나와야 된다고. 이거 지금 둘이 역함수 관계라고. y는 ax제곱을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m만큼, 얘는 로그 ax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m만큼이니까 x축 y축 반대가 평행이동이 거울 보고 있듯이 반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 고민 없이 역함수라는 게 바로 나와야 된다고. 지금 18번 문제를 봐봐. 18번 문제 보자마자 나 이거 역함수 관계다를 바로 봤다.
라고 하면 잘 하고 있는 거고, 나 이게 보자마자 역함수 관계라는 걸 모르고 풀었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거는 필수 불가결인 요소야. 하면 좋아가 아니라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거라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어떻게도 응용을 할 수 있냐면, 내가 이제 스텝 2를 못하는 게 이런 게 좀 안타까운 거야. 스텝 2를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 선생님 간단하게만 설명할게. 지금 우리한테는 이것만 해도 되니까 간단하게만 설명할게. 내가 만약에 y는 2의 x제곱하고 y는 로그 2의 이 둘을 가지고 문제를 풀고 싶어. 2의 x제곱하고 y는 로그 2의 x 마이너스 1을 가지고 문제를 풀고 싶다고. 이거 지금 둘이 역함수 관계니? 아니지. 얘는 로그 2의 x를 x축으로 1만큼 옮긴 거니까 역함수 관계가 안 된다고. 안 돼. 봐봐. 여기 2의 x제곱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요거 지금 둘이 관련된 뭐 길이든 넓이든 뭐든 다 상관없어. 뭐 만나는 점을 구하든 길이를 구하든 뭐 값을 계산하든 뭘 하든 간에 둘과 관련된 문제를 풀래. 근데 역함수 관계를 쓰면 뭔가 편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역함수 관계를 쓰면 편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는 지금 못 쓴단 말이야. 내가 방금 뭐라 그랬냐면 역함수 관계를 쓰면 편하게 풀 수 있다고. 뭐냐면 내가 만약에 여기에 a, b라는 애가 있어. a가 겹치니까 p, q라고 할게. 미안해. p, q라는 점이 있어.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내가 여기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이렇게 그어볼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었어. 그럼 지금 y는 x랑 수직이잖아. 그럼 이거 뭐니? 얘네 둘이 y는 x를 정확하게 대칭인 점이지. 이 점의 좌표 뭐야? 고민 없이 q, p지. 고민 없이 q, p야. 그러니까 벌써 점에 대한 정보가 하나를 내가 지금 공짜로 얻고 간다고. 공짜로 얻고 가. 얘가 지금 딱 그래. 얘는 지금 이런 걸 쓸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문제를 풀 수도 있을까? 어떻게 문제를 풀 수도 있냐면 내 마음대로 이거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옮겨. 이렇게 옮기는 거야. 그래서 y는 로그 2의 x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 그럼 둘이 역함수 관계니까 뭔가 되게 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그리고 답이 나와. 뭔가 이 점이 답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옮기면 그만이라고. 옮긴 게 답이야. 옮긴 게 답이라고. 그대로 옮긴 게 답이야. 이게 내가 아까 말한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수학을 잘하는 이유야. 너네 봐봐. 중심이 2, 마이너스 3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 있어. 자, 여기서 기울기가 3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내가 문제를 줬어. 그럼 어떻게 애들이 푸냐면 기울기가 3이니까 y는 3x 플러스 k라고 놓고 둘이 같다고 놓은 다음에 집어넣어가지고 판별식이 0이다로 푼다고. 아니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2, 마이너스 3에서 y는 3x 플러스 k까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2다로 풀어. 이렇게 풀면 바보라고. 어떻게 풀 거야? 어떻게 풀어야 돼? 갖고 와. 얘 중심 원점으로 갖고 오라고.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3만큼 옮겨서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으로 만들어. 거기서 기울기가 3인 접선의 방정식은 바로 나온다고.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돼? 다시 평행이동하면 되잖아. 구하고 평행이동하면 돼. 식을 설계하는 건 내가 하는 거거든. 우리가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역함수 관계를 쓰면 나중에 이런 문제들도 편하게 풀 수 있다고. 역함수 관계로 내가 만들어 놓고 풀면 돼. 어쨌든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문제를 봅시다. 보자마자 얘는 지금 보자마자 y는 fx는 y는 2의 x제곱을 x축으로 얼마만큼? 2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얘는 gx는 y는 로그 2의 x를 x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2만큼 평행이동한 거라고. 관계가 어때? x 대신에 y 대신에 x 집어넣으면 서로 정확하게 거울로 마주보고 있다고. 밑이 같은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를 거울로 마주보고 있듯이 평행이동을 하고 있으니까 둘은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라고. 그러니까 f 인버스 x가 뭐라는 거야? gx라는 거야. gx라는 거야. 그럼 여기 f 인버스 5 곱하기 g5 더하기 1을 구해달라 그랬는데 얘가 뭐랑 똑같다고? f 인버스가 g랑 똑같다고. g5랑 똑같다고. 요거랑 똑같다고. 그럼 g5는 여기 그냥 넣으면 되겠지. 근데 5 이렇게 집어넣으면 얼마야? 2 더하기 2가 돼서 이게 4네. 4 곱하기 5니까 20이 맞다. 기억은 맞다. 니은 fx, gx 뭐라고? 역함수라고.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대칭이야? y는 x 대칭 맞지. 고민할 필요도 없이 맞아. 그럼 얘는 고민해야 돼. 내가 아까 만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건 그냥 기본적인 지수함수와 기본적인 로그함수야. 근데 지금 평행이동을 하잖아. 평행이동을 하니까 생각을 해봐야 돼. 선생님이 아까 잠깐 지나가듯이 했던 말 기억나니? 나는 이 두 점을 아이들한테 기준점이라고 가르쳐. 이게 나 혼자 부르는 용어야. 우리가 뭔가 그래프를 그릴 때 저 점을 가지고 생각하면 그래프를 함부로 평행이동하거나 대칭이동하면 생각하기가 힘드니까 이 점을 우선 평행이동하거나 대칭이동해가지고 좀 상황을 보라고 말해서 내가 기준점이라고 부르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 다시 y는 fx랑 y는 gx가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를 보고 싶어. 여기 내가 지금 지워버렸는데 교점과 관련된 문제는 무조건 어떻게 바꾸겠다고? 이걸로 바꾸겠다고. 그러니까 y는 fx랑 y는 x가 만나지 않냐고 물어본 걸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지. 그럼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얘는 y는 2x 제곱을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옮긴 거야. 이렇게 어디를 지나고 있냐면 0,1을 지나고 있어. 여기 y는 x가 있어. 얘를 내가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옮길 거야. 그럼 나는 늘 아이들한테 기준점을 먼저 옮기라고 얘기해. 기준점을 오른쪽으로 2칸 위로 1칸 옮겨보겠다고. 얘가 0,1이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얼마가 되니? 2,2가 되는 거 맞니? 어디 위에 있어? y는 x 위에 있네. 기준점이 벌써 1로 가버려.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다는 거야? 이렇게 그려지겠다라는 거네. 뭐 여기서 더 만나고 안 만나고는 고민해볼 필요도 없이 이미 여기서 만나고 있잖아. y는 x랑 y는 fx가 어떻게 된다고? 2,2에서 만나고 있어. 그러니까 틀린 거지. 틀린 거야. 다시 지금 이거 교과서에 문제가 있어서 내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야.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은 무조건 어떻게 바꾸겠다고? y는 x로 바꾸겠다고. y는 x로 바꾸겠다고. 그래서 오늘 이 18번 문제만 우리 걸로 잘 만들어도 나는 정말 너네가 많은 걸 가져간다고 생각해.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문제들은 거의 계산 문제에 가깝거든. 계산 문제들 뭔가 이론적인 문제다라기보다는 계산 문제에 가까워서 잘 봅시다. 자, 19번. 자, y는 2분의 1 x 플러스 3 더하기 2분의 1 5 마이너스 x가 x는 a에서 최소값 m을 가질 때 a 더하기 m의 값을 구해달라. 자, 우선 최소값 최대값 문제니까 밑이 같은 로그라서 진수끼리의 곱으로 바꿀 수 있지. 잘 따라와. y는 2분의 1 로그 2분의 1에 이렇게 바뀔 거야. x 더하기 3 5 마이너스 x야. 나는 2차식이 나오면 인수분해가 특히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절대 전개하지 않아. 내가 전개하는 건 인수분해하려고 전개하거나 이게 지금 인수분해가 되어 있지 않아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전개를 할 거거든. 나 이 상태로 풀 거야. 얘가 x는 a에서 최소값 m을 갖는데 나는 이제 이렇게 너네가 풀기를 바래. 지금 밑이 2분의 1이야. 그림을 좀 한 번만 생각하자고. 밑이 2분의 1인 로그 함수는 어떻게 생겼니? 이렇게 이게 아니지. 맞지. 이렇게 생긴 거 맞니? 이렇게. 어떻게 돼? x 값이 커질수록 값이 작아지는 감소함수라고. 그러면 얘가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얘가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작아지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진수는 어떻게 돼야 돼? 최대가 돼야 되는 거 맞니? 이 관계는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 이거 외우는 거 아니잖아. 고민해 볼 수 있잖아. 맞아? 그럼 문제가 어떻게 바뀌는 거야? x 플러스 3 5 마이너스 x가 x는 a에서 뭘 갖길 바래? 최대값을 갖길 바라는 거네. 내가 전개 안 한다 그랬지. 왜? 난 이렇게 할 거니까. 항상 함수로 할 거야.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x절편 쓰는 거야. 얘 x절편 얼마야? 마이너스 3이지. 얘 x절편 얼마야? 5지. 최고차항의 수 뭐야? 마이너스네. 위로 블록. 2차 함수는 항상 뭐에 대해서 대칭? 축에 대해서 대칭이야. 축 어디겠어? 마이너스 3하고 5하고 중점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지? 1이네. x가 1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고. 뭐 그냥 거리곱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안 할게. 그런 것까지는 안 할게. 1, 1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얼마 나와? 마이너스 16. 다시 x는 얼마일 때? 1일 때 최대값 16 나온다고.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얘가 16일 때가 최대네. 얘가 최대네. 그럼 전체적으로 최소값은 뭐가 되는 거야? 로그 2분의 1에 16이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16은 2의 4제곱, 2분의 1의 마이너스 4제곱, 마이너스 4겠네. x는 1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4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차근차근 진수 관계로만 보면 지수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23번. 참고로 23번 미리 얘기할게. 그지 같은 문제야. 몰라도 돼. 내가 지금까지 설명을 할 건데, 풀어줄 건데, 이거 이해 못한다고 아무 상관없어. 근데 그렇다고 그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 내가 한번 예전에 시험에 안 나온다 했다가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이런 말 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듣긴 들어봐봐. 설명을 할 거니까. 이거 어떤 문제냐면 이런 문제야. 이런 문제야. 자, y는 2x 플러스 1이 있는데 x가 1보다 클 때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구해봐. 빨리 구해봐. 빨리 구해봐. 빨리 구해봐. 구할 거야? 내가 구하란다고 제가 구할 거냐고. 구할 거야? 잘 봐봐. y는 2x 플러스 1이야. 그래프 그려봅시다. y는 2x 플러스 1 그래프. 기울기가 2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렇게. 나 근데 언제만 볼 거냐면 x가 1보다 클 때만 볼 거야. 여기 x는 1이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뭐만 볼 거라고? 1보다 클 때니까 구멍을 뚫고 이렇게 본다는 거지. 요것만 볼 거야. 이렇게 볼 거야. 최대값 얼마야? 없지? 값이라는 게 뭐니? 상수거든, 숫자거든. 우리가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면 어떤 값으로 딱 나와야 돼. 근데 이거 위로 무한히 가잖아. 값을 하나 정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최대값 없다고 얘기한다. 최소값 얼마야? 없지? 여기 지금 구멍 뚫려 있잖아. 1 바로 앞에 뭔가가 있긴 해. 이거 정할 수 있니? 못 정하지.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건 없다고 얘기한다. 이거랑 관련된 문제야 지금. 저렇게 하면 최대값 최소값 없는 거지, 못 구하는 거지. 얘 지금 저거랑 관련된 문제라고. 잘 봐봐. a가 3로그 7의 2야. 숫자부터 마음에 안 들어. 3 위로 올리면 a는 로그 7의 8이지. 무슨 생각 드니? 아무 생각 안 들지 뭐. 아무 생각 안 들어. 맞아. 근데 이것만 생각하자. 이 정도는 알 수 있어. 로그 7의 7이 1이지. 로그 7의 7이 1이니까 7의 8이면 1보다 살짝 크겠지. 그냥 이 정도 느낌. 이 정도 느낌만 잡고 가자고. 자, 그럼 기억 볼게. y는 ax제곱 플러스 5야. 어쨌든 a가 1보다 조금 크니까 최고차항에서가 양수인 2차 함수거든. 양수인 2차 함수.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이렇게. 축의 방정식 얼마? x는 0이지. 얘 최소값 있니? 있지? 여기 있네요. 0에서 있지. x가 0일 때 5 이렇게 나와. 이건 있는 거야. 이건 있어. 그럼 얘를 잘 봐봐. 이것 때문에 나온 문제야.
ax의 제곱 더하기 4의 ax 더하기 1이야. ax 제곱을 t로 한번 치환해 볼게. 이렇게 t로 치환해 볼게.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t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1이야. 이렇게 돼. 자, a가 지금 뭐냐면 1보다 조금 커. 1보다 조금 큰 지수함수야. 그러니까 t는 항상 뭐보다 크냐면 0보다 큰 거지. 자, 이게 봐봐. 최고차에서 양수인 2차 함수거든. 추계 방정식 얼마지? t는 마이너스 2야. 근데 나 어디서부터 볼 거야? t가 0보다 클 때부터 볼 거라고. t가 여기가 마이너스 2인데 0보다 클 때부터 볼 거야. 구멍이 뻥 뚫리겠죠, 이렇게. 이것만 볼 거라고. 최소값 있어 없어? 없는 거지. 없는 거야.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최소값을 구할 수가 없다고. 0일 때가 아니잖아, 그치? 0보다 조금 가야 되는데 없다고. 그럼 얘는 볼게. 이거 보면 빨리 무슨 느낌 드니? 이거 보고 아직도 산술기하가 안 떠오른다? 아, 연습이 부족한 거야. 수련이 부족한 거라고. a가 양수고 1보다 크고 제곱이니까 얘네 둘 다 0보다 커. 그러니까 빨리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a는 크거나 같아. 2배의 루트에 둘이 곱한 a 이거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봐봐. 이거 t로 이렇게 치환해 볼게. t로 치환해 볼게. 그럼 y는 로그 a의 t가 됐어. t의 범위는 어떻게 되니? t를 내가 얘를 t로 치환한 거잖아. 그러니까 범위 똑같이 이거랑 똑같으려고. t는 2 루트 a보다 크거나 같아. 얼마인지 몰라. 관심 없어. 그냥 크거나 같아. 얘 봐봐. 밑이 1보다 크지? 무슨 함수? 증가함수야. 아, 이렇게 안 생겼지. 이렇게 생겼지. 근데 어디서부터 볼 거라고? t는 2 루트 a부터 볼 거라고. 여기 등호가 들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볼 거라고. 최소값 있어 없어? 여기 있네. 있긴 있지. 구하진 않을 걸. 여기 있다고. 있는지 없는지만 물어본 거잖아. 그래서 기억 디귿이 답이야. 이걸 물어본 문제였다. 그래서 별로 막 이렇게 의미가 있는 문제는 아닌데, 내가 이 문제를 몰라도 된다고 하는 건 문제가 어려워서가 아니야. 문제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문제가 교육 과정에서 추구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냥. 그 다음에 25번. 자, 로그 3의 x 빼기 4로그 9의 x는 로그 3의 x 곱하기 로그 3분의 1의 x다. 이거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베타의 값을 구해달라. 이거 정확하게 그냥 지수만 잘하면 되고,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로그만 연산 잘하면 되고, 계속 강조하는 게 항상 통일이지. 밑을 통일시켜서 계산할 수 있다. 얘는 9를 빨리 3의 제곱으로 생각해서 2를 바깥으로 빼면 2분의 이렇게 나가겠지. 얘도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생각해서 마이너스 바깥으로 이렇게 빼면 될 거야. 그럼 볼게. 얘 어떻게 되냐면 로그 3의 x 이렇게 될 거고, 2분의 4는 마이너스 2 로그 3의 x 이렇게 될 거고, 얘는 로그 3의 x 차근차근 할게. 로그 3의 x 곱하기 마이너스 로그 3의 x지. 내가 어제 수업하다가 놀라운 걸 봤거든. 이게 지금 곱하기라서 넘으면 마이너스 로그 3의 x인데 갑자기 이렇게 쓰고 0 된다는 애를 봤어. 제발 괄호 쳐. 자기 글씨를 자기가 잘못 봐가지고 틀리는 거 아니야. 곱하기니까 괄호 쳐야 될 땐 괄호 치자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로그 3의 x, 얘는 마이너스 로그 3의 x의 전체의 제곱이니까 왼쪽으로 갖고 오면 로그 3의 x의 제곱이 되겠다. 지금 당장 내일 모레 시험인데 내가 어제 충격을 너무 많이 받은 게 로그 3의 x 곱하기 로그 3의 x, 선생님 이거 계산 어떻게 하죠? 라고 물어보는 애가 있더라고. 계산을 어떻게 하긴 어떻게 못하지. 왜 계산이 된대? 됐었대 계산이. 자기 했었대. 도대체 언제 한 거지? 자, 그래서 이거 합시다. 자, 치환하지 말자. 이 정도면 치환하지 말고 바로 할 수 있잖아. 그냥 x제곱 빼기 x가 0이라고 하면 x는 0 또는 1, 그러니까 로그 3의 x는 0 또는 1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로그 3의 x가 0이라는 건 x가 1이라는 거고, 진수가 1일 때 0이잖아. 로그 3의 x가 1이라는 건 3이라는 거지. 그래서 1하고 3 답이 되겠다. 그 다음에 26번.
이렇게 자꾸 떨어뜨리는 거야. 자, 봅시다. 얘도 이제 미통일 빨리 합시다. 자, 4는 2의 제곱. 그러니까 2 바깥으로 나가면 2분의 1로 이렇게 나가겠지? 이렇게 나갈 거고. 얘는 지수 그냥 내리면 되는 거지? 그럼 차근차근 할게. 얘네 둘은 2분의 1에 로그 2의 x 곱하기 로그 2의 x니까 바로 제곱이다라고 이렇게 쓸게. 그리고 마이너스 3 로그 2의 x. 8도 가지고 올게.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2를 좀 곱할까? 2를 좀 곱할게. 6, 16 이렇게. 그럼 인수분해 이 정도 바로 할 수 있지? 8, 2,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그래서 로그 2의 x는 8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2거나. 그럼 로그 2의 x가 8이다. x는 정의로 가는 거야. 2의 8제곱. 이렇게 될 거고. 2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럼 지금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얘가 알파가 되는 거고 얘가 베타가 되는 거지. 그럼 지금 알파분의 베타를 계산해 달라는 건 베타 나누기 알파를 계산해 달라는 거잖아. 얘를 얘로 나누라는 거잖아. 그럼 나누기는 지수끼리의 차니까 2의 8에서 빼기 2를 빼면 되겠지. 그래서 2의 10제곱 2의 10제곱은 얼마? 이거는 외워야 되는 거고 1024는 꼭 기억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7번. 선생님도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는 문제 유형이야. 나도 이런 거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하는 거 너무너무 싫은데 교육과정에서 꼭 했으면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좀 기억을 해야 되지. 지수에 로그가 있을 때는 뭘 하겠다? 로그를 취하겠다. 양변에 지수에 로그가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양변에 로그를 취할 거야. 지수에 이렇게 로그가 있잖아. 그럼 양변에 로그를 취할 건데 어떤 로그를 취할 거냐면 지수에 있는 거랑 밑이 똑같은 로그를 취할 거야. 그럼 지금 지수에 밑이 10인 상용 로그가 취해져 있으니까 양변에 뭘 취할 거야? 상용 로그를 취할 거야. 이렇게 상용 로그를 취할 거야. 선생님이 이 문제만 좀 자세히 써볼게.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로그에 x에 로그 x 이렇게 되겠지? 요거는 로그에 x분의 이거 10의 6제곱이라고 쓸게. 공 6개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밑으로 내려올 수 있지. 그럼 로그 x 곱하기 로그 x가 되니까 좌변은 로그 x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 는 진수의 나눗셈은 로그끼리의 차가 되니까 로그 10의 6제곱 빼기 로그 x가 될 거거든. 그럼 로그 10의 6제곱은 6이고 빼기 로그 x 이렇게. 그럼 간단한 방정식 넘기면 로그 x의 제곱 플러스 로그 x 마이너스 6은 0. 그럼 얘도 인수분해 2, 3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로그 x는 2 또는 마이너스 3이다. 여기 10 숨어 있는 거니까 x는 10의 제곱 또는 10의 마이너스 3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곱하면 10분의 1이 답이 되겠네. 그 다음 28번. 우리가 이렇게 좀 지저분한 로그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 지저분한 로그 계산, 지저분한 지수 계산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연습을 잘하고 그런 문제들은 잘 나올 수밖에 없어. 얘도 그냥 지저분한 로그 계산이야. 잘 볼게. 얘도 지금 지수가 로그가 취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양변에 뭘 할 거야? 로그를 씌울 거야. 이렇게 로그를 씌울 거야. 그러면 차근차근 해볼게. 로그 3이 밑으로 내려오지. 그래서 여기다 쓸게. 로그 3이 밑으로 내려왔어. 로그 3x는 3 곱하기 x니까 로그 3 더하기 로그 x로 찢을 수 있을 거야. 로그 3 더하기 로그 x로 찢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여기도 10 곱하기 x니까 로그 10 더하기 로그 x로 찢을 수 있겠다. 이것도 내가 그냥 띡띡띡 하고 풀어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또 너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을 거거든. 그러니까 얘기를 좀 하나만 해보고 가자. 선생님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너네 다항식 처음 배우잖아. 다항식 처음 배울 때 보통 다항식 첫 부분을 선생님들이 한 5분 수업하고 끝내. 다항식 처음에 뭐 배우냐면 차수 배우고 뭐 시계 차수, 항해 차수, 항이 뭔지 막 이런 거 배우거든.
나는 여기를 3일 동안 수업하거든. 5분 동안 수업하는 걸 3일 동안 수업해. 왜 3일 동안 수업하냐면 우리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다항식밖에 안 다루거든. 근데 다항식을 모르고 넘어간다? 다항식을 대충 하고 넘어간다? 이 수학을 포기하고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야. 우리가 수학이 어렵거나 혹은 선생님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막 하는데 나는 막혀. 여기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뭘 해야 될지가 잘 안 보이는 건 이런 기본이 안 잡혀져서 그런 경우가 많아.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런 것도 한번 다 하고 싶은데 이런 걸 좀 보고 싶어. 우리가 항이라는 걸 배울 때 사실 뭘 배워야 되냐면 변수의 개념을 배워야 되거든. 변수의 개념. 변수랑 미지수는 같은 걸까 다른 걸까? 너네 이것부터 모르거든. 변수랑 미지수가 뭔지 아니? 변수랑 미지수의 차이 알아? 변수랑 미지수는 다른 거라니까. 근데 애들은 다 똑같은 거 취급하거든. 변수는 뭘까? 변하는 수야 말 그대로. 너네 변수하면 뭐 생각나? x 생각나지. y 생각나. 사실 변수라고 하면 x거든. 우리가 x에다가 이것저것 막 집어넣지. y는 2x 플러스 1하면 x에다가 0도 집어넣고 1도 집어넣고 막 집어넣는단 말이야. 그럼 미지수는 뭐야? 미지수 뭐야? 미지수 x야? 너네 살면서 미지수를 x로 놓고 해본 적 한 번도 없을걸? 미지수 뭐니? 안일 미자에 알 지자야. 아직 뭔지 모르는 뭐야? 수거든. 수. 너네 고등학교에서 수라고 부르는 거 거의 없어. 고등학교에서는 뭐라고 가르쳐야 돼? 수가 아니라 상수라고 가르쳐야 돼. 상수라고 가르쳐야 된다고. 상 뭐야? 고정할 상자야. 변수랑 구분하기 위해서 고등학교부터는 수라고 표현하지 않고 상수라고 표현한다고. 변수와 상수는 다른 거지. 맞아? 변수랑 상수는 달라. 몇 차야? 몇 차야? 차수 뭐냐면 문자가 곱해진 개수야. 문자 뭐야? 변수야. 문자가 변수라고. 이거 몇 차야?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하는 한 명도 없겠지 아마? 모른다가 정답이야. 모른다가 정답이라고. 왜? 난 너네한테 뭐가 변수인지 말해주지 않았어. 차수 뭐야? 문자가 곱해진 개수야. 난 너네한테 문자가 뭐라고 언급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내가 차수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이 뭘로 돌아왔어야 돼? 문자가 뭔데? 라고 왔어야 된다고. 내가 이거를 너네 그럼 잘 생각해봐. 문제에서 차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심지어 너네 방정식 문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거 뭐라고 해야 돼? x에 대해, xy에 대해 라고 너네 봐왔지. 그게 뭐야? 뭘 변수 취급할지 말해주는 거야. 내가 이거를 x에 대해라고 해볼게. 무슨 말이야? x만 문자 취급하겠다는 거야. y는 이제부터 문자야 아니야? 아니라고.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의 차이야. 중학교는 숫자에만 포커스를 맞춰. 무슨 말이냐면 숫자처럼 생겼으면 숫자고 문자처럼 생겼으면 그냥 무조건 문자라는 거야. 고등학교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 문자에 포커스를 맞춰. 문자처럼 생겼다고 문자가 아니라고. 너네 한 문제에 문자가 얼마나 많이 나오니? A, B, C, K, X, Y 막 다 나오잖아. 그럼 이 중에 변수가 뭐고 숫자가 뭔지 알아야지. 그게 이거라고. 내가 너네 X에 대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 그럼 뭐만 취급하는 거야? X만 문자 취급하는 거야. 그럼 몇 차야? 2차라고. X 두 개만 곱해져 있잖아. Y 무슨 취급하는 거야? 숫자 취급하는 거야.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쓴 거 너네 되게 불편해 죽어야 돼. 불편해 죽게 써야 된다고. 이게 지금 너무 답답해야 된다고. 왠지 알아? 이렇게 쓰면 불편해 안 불편해? 뭐 미치겠지 않니? 나만 미치겠니? 뭐라고 써야 돼? 3x라고 써야 되잖아. 우리 어떻게 쓰기로 약속했어? 문자를 앞에, 문자를 뒤에, 숫자를 앞에 쓰기로 했다고. 다시 돌아와 봐. 얘 뭐라고? 숫자라니까? 어떻게 써야 돼? 이렇게 써야지. 난 이런 것 때문에 다항식을 3일 동안 수업한다고. 이게 안 되면 식 정리도 못 하는 거야. 문제에서 뭐가 변수고 뭐가 뭔지도 구분을 못 하는 거야. 지금 이 문제가
안 풀린다? 만약에 이 문제를 잘 푼 친구들도 있을 거야. 안 풀린다? 하나라고. 변수 취급 못하는 거야 지금. 변수가 뭔지 취급을 못하는 거라고. 너네 1차 방정식의 정의가 뭐니? 1차 방정식 나는 정의만 갖고 문제 풀 거야. 정의만 중요하다고 생각해. 다 필요 없거든. 수학은 정의만 중요해. 2차 방정식 정의 뭐니? 2차 방정식 정의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꼴로 표현 가능한 모든 식이야. 이게 2차 방정식의 정의야. 단 a는 0이 아니다. 그러니까 최고차에서 0이 아니어야 되고 우리 2차 방정식 풀 때 어떻게 풀어? 다 넘겨서 모는 0으로 놓고 푼다고. 왜? 정의가 그거니까 그렇게 푸는 거야 너네. 그럼 1차 방정식의 정의 뭐야? 1차 방정식의 정의도 모르면서 1차 방정식 풀 거냐고. 너네 1차 방정식 하면 자꾸 뭐 생각나? 자꾸 방정식이라니까 는영 생각나지? 이게 1차 방정식이니? 1차 방정식의 정의 뭘까? 너네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펴봐봐. 문제집 펴봐봐. 정말 정확하게 다 써있어. 이게 1차 방정식의 정의야. AX는 B라고. 어떻게? X를 포함한 식은 다 좌변으로 몰고 나머지 상수는 다 우변으로 몰라고 분명히 써있다고. 그 지금 이거 보고 뭐 하고 싶었어야 돼? X 들어간 건 다 좌변으로 몰고 나머지는 다 우변으로 몰 생각해야 된다고. 그 지금 내가 볼 땐 그래. 이런 게 안 된다? 로그 계산이 안 돼서 이걸 못 하는 걸까?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못 하는 거지. 지금 내가 계속 공을 들여 설명하는 건 잘하는 친구들은 잘할 거야. 그냥 기계적으로 느낌 감각적으로 보자마자 하는 친구도 잘할 거야. 근데 안 되는 이유가 자꾸 우리가 놓치고 가는 게 있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얘만 변수야. 그럼 얘네 둘만 왼쪽으로 몰고 나머지는 다 오른쪽으로 몰 거라고. 그리고 변수 숫자 확실하게 취급하면서 가자고. 얘 곱하면 로그 3의 로그 x지. 바로 할 거야. 이거 왼쪽으로 갖고 올게. 마이너스 로그 x 이렇게 될 거라고. 는 여기 로그 10 있지. 로그 10 맞아? 맞지? 아니, 로그 10이 아니야. 1이지. 1로 하면 되지. 뭐 하는 거야? 무슨 짓 하는 거야 지금? 얘네 둘이 곱한 건 오른쪽으로 몰 거야. 이렇게 올 거라고. 그 다음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라니까. AX는 B라니까. 여기 뭐가 들어있는 거야? X로 묶으라고. 이게 X에 대해서 정리하라는 거잖아. X에 대해서 정리하라고. 로그 X로 묶으라고. 이렇게 해야지 정리한 거지. 우리 이렇게 하면 식 정리한 거야? 아니야. X에 대해서 정리하라 그러면 이거 한번 물어볼까? X에 대해서 1차항의 계수 얼마야? 1차항의 계수 얼마지? 그러니까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 내가 지금 이거 1차항의 계수가 얼마냐고 물었을 때 여기서 1차항의 계수 3a고 여기서 1차항의 계수 마이너스 2니까 3a랑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하면 진짜 인생 망하는 거지. 식의 정리가 덜 됐으니까 저 상태로 1차항의 계수를 표현하면 안 된다고. 이거 식을 정리하면 x로 묶어야 되잖아. 이렇게 묶어야 되는 거지. 이래야 지금 1차식을 제대로 정리한 거야. 그러니까 1차항의 계수 얼마야? 요거야. 3a랑 마이너스 2가 아니라 3a 빼기 2라고. 지금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는 1 마이너스 로그 3의 제곱이야.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돼?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돼? 우리 2x가 3이면 어떻게 해? 양변 2로 나누면 되지. 이걸로 나누면 로그 x가 나오겠네. 그래서 로그 x는 로그 3 빼기 1분의 1 마이너스 로그 3의 제곱이야. 그럼 이제 이게 뭐의 영역이야? 이제부터 인수분해의 영역인 거지. 인수분해는 정말 잘해야 돼. 볼 줄을 알아야 되고. 우리는 보통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게 좋으니까 얘는 편해. 로그 3 빼기 1은 편하다고. 이게 불편해야 돼.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할 거냐면 마이너스를 강제로 뽑아내겠다고. 마이너스를 강제로 뽑아내면 로그 3의 제곱 빼기 1인 거 맞니? 이러면 좀 보이니? 합차라는 게 보일 거라고. 여기서 바로 보면 너무 좋은데 안 보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럼 얘 지금 합차니까 마이너스에 로그 3 빼기 1 로그 3 플러스 1 이렇게 바뀌겠지. 그래서 어떻게 돼? 약분된다.
약분된다고. 그러니까 로그 x는 뭐랑 똑같아? 마이너스 앞에 있는 거 조심해서 마이너스 로그 3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된다고. 그럼 또 봐봐. 선생님 계속 강조하는 나는 항상 이걸 쓸 거야. 로그 a는 로그 b이면 a랑 b랑 같아야 된다를 쓸 거라고. 얘랑 같은 로그를 찾아야 x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얘를 로그의 얼마로 빨리 표현할 거라고. 그럼 얘를 빨리 로그로 바꿔야지. 1은 뭐냐면 로그 10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로그 3 마이너스 로그 10이니까 다 분모로 보내면 되지. 3 곱하기 10분의 1 30분의 1. 그래서 x가 얼마다? 30분의 1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한 문제 안에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의 내용이 몇 개가 담겨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어야 돼. 그냥 내가 이것도 띡 풀어주면 또 다음에 또 안 되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시간을 공을 들이고 잘 아는 친구들은 잘 알아서 지금 똑같은 얘기, 쉬운 얘기를 뭐하러 하나 이럴 법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잘 좀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이런 게 다 나중에 모의고사나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중요하게 쓰일 거라고. 다음 29번 봅시다. 문자 표현을 좀 잘했으면 좋겠는 문제야. 문자 표현을 좀 잘하고 어떤 식으로 식을 처리를 할 건지. 지금 보면 에너지가 ES고 규모가 M일 때 이런 관계가 성립한대. 자, 부산에서 리히터 규모 4인 지진이 일어났을 때 경주에서도 리히터 규모 M 경주인 지진이 일어났는데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의 에너지가 부산에서 일어난 지진 에너지의 1000배래. 그때 요걸 구하래. 그럼 우선 선생님은 이렇게 좀 용어를 좀 정리를 하는 편이거든. 부산에서 규모가 M이 라지 M이 4인 지진이 일어났대. 그랬더니 경주에서도 규모가 M 경주인 MK라고 쓸게. MK인 지진이 일어났대. 근데 에너지가 부산에서의 지진의 에너지가 경주에서의 지진의 에너지가 부산에서의 지진의 에너지의 1000배래. 1000배래. 그러면 얘를 ES라고 하면 경주에서의 에너지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 이렇게 쓰면 되겠지. 굳이 문자 두 개 쓰지 말자고. 2번, 2, 2 쓰지 말고 1000배라고 했으니까 바로 쓰자고. 그럼 부산 요거 식으로 표현해보자. 식으로. 봐봐. 지금 여기다 집어넣으면 로그에 ES는 K 더하기 6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다. 그럼 경주도 써볼게. 경주는 로그에 1000에 ES가 K 더하기 1.5 MK가 되겠지. 이걸 구하고 싶은 거야. 지금 내가 거슬리는 문자가 누구냐면 요거거든. 요거. 저것만 없어도 또 있네. 요것만 없어도 이런 생각이 너무 드는 거지. 근데 잘 봤더니 1000 곱하기 2s야. 얘 뭐라고 쓸 수 있어? 진수의 곱은 로그의 합이니까 로그에 2s 더하기 로그 1003이라고 쓸 수 있는 거 맞아? 얘가 지금 k 더하기 1.5 mk라고 이렇게 쓰고 봤더니 이게 뭐랑 똑같아? 선생님이 했던 말 기억나니? 내가 진짜 너네 빌드업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수업을 할 때 한마디도 허투루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 수학에서 등호 뭐라고? 완전히 같다라고. 그냥 같다가 아니라 얘 대신에 얘가 집에 들어가도 부모님이 눈치를 못 챈다고. 이게 내가 첫날 얘기한 거거든? 로그 2의 s가 뭐랑 똑같아? k 더하기 6이랑 똑같아. 그럼 좌변이 뭐가 되는 거야? k 더하기 6 더하기 3이니까 k 더하기 9가 되겠네. 그래서 또 이렇게 날아간다고. 상수는 구하거나 없애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그럼 1.5 mk가 9니까 경주에서의 규모는 얼마다? 6이 답이 되겠다. 문장제 문제들 선생님 자신감이 빨리 생겼으면 좋겠어. 쫄지 말고 자신감이 빨리 생겼으면 좋겠다. 다음 33번. 충분히 5시 전에 끝낼 수 있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33번 봅시다. 자,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문제고 학교에 이렇게 좀 뭐 운유고나 제일고나 운양고 뭐 이런 학교들, 솔터고 이런 학교들은 충분히 논술형에서도 다룰 수 있는 문제라. 물론 나올 가능성이 막 높다는 건 아닌데 다뤄질 수 있는 문제라 한번 볼게. 장기고에서는 이런 게 논술형으로 나오진 않을 거고. 자, 봅시다. 차근차근 해야 돼. 로그 A가 로그 2의 X, 로그 A의 로그 2의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정수의 X의 개수가 100일 때 상수 A의 최소값을 구해달래. 우리 로그 방정식을 풀건 부등식을 풀건 최우선적으로 식을 건들기 전에 해야 되는 게 뭘까?
최우선적으로 식을 건들기 전에 해야 되는 건 진수 조건하고 밑에 조건이야. 한 번만 보고 갈게. 로그 a에 b가 있을 때 밑에 조건 어떻게 됐지? 밑은 항상 0보다 커야 되고 절대 뭐가 되면 안 돼? 1이 되면 안 돼. 진수 조건은 어떻게 되냐면 진수는 항상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돼. 항상 식을 건들기 전에 진수 조건부터 쓰고 갈 거라고. 왜냐면 우리 이런 게 있다고 쳐봐봐. 이렇게.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 진수 조건은 어떻게 되지? x-1이 0보다 크다? x는 1보다 크다가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런 문제를 푼다고 칠 때 이걸 위로 올리거든? 이렇게 올리거든? 제곱으로 바꾸거든? 이렇게 되는 순간 진수 조건은 어떻게 돼? 바뀐다고. 그러니까 진수 조건은 식을 건들기 전에 쓰고 가야 돼. 다시. 얘 지금 진수가 뭐야? 얘가 진수지. 여기 자체가 진수잖아. 진수 로그 2의 x가 뭐보다? 아이고 1보다 0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돼. 이것도 이거 못하는 친구들이 있길래 얘기할게. 자, 이거 풀 거야. 0은 밑이 2인 로그로 바꾸면 어떻게 되니? 로그 2의 1이지. 그러니까 진수끼리 비교해서 x 어떻게 돼야 돼? 1보다 커야 돼. 따라서 x는 1보다 큰 것만 생각을 할 거야. 1보다 큰 것만 생각을 할 거야. 그러고 이제 문제를 풉시다. 로그 a에 로그 2의 x가 1보다 작거나 같고 싶거든? 그럼 요 1도 빨리 뭘로 생각할 거냐면 밑이 a인 로그로 바꿀 거지. 밑이 a인 로그로 바꾸면 로그 a의 a 이렇게 되겠다. 이걸 풀면 돼. 풀려고 봤더니 당황스러워야 되지. 왜 당황스러워? a가 1보다 큰지 0하고 1 사이인지 문제에서 주질 않았어. 문제에서 a의 조건을 0보다 크다라고만 줬다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경우를 나눠야지. 경우를 나눌 거야. a가 0하고 1 사이일 때와 a가 1보다 클 때로 나눠야지. 나눌 거야. 밑이 0하고 1 사이면 로그 부등식 어떻게 돼? 진수끼리 비교할 때 어떻게 하면 돼? 부동의 방향이 바뀌지. 우리는 로그 2의 x랑 a랑 비교하면 되는데 부동의 방향이 어떻게 된다고? 바뀐다고. 이렇게 바뀐다고. 이걸 풀면 된다고. 그럼 얘도 이렇게 할게. a는 밑이 2인 로그로 바꾸면 로그 2의 a제곱이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x랑 2의 a제곱을 비교하면 돼. x랑 2의 a제곱. 나 지금 뭔가 방향 잘못한 것 같아. 미안해. 크기가 방향 바뀌어야 된다고 그러고 내가 안 바꿨네. 방향을 안 바꿨어. 이렇게 되지. 그래서 x랑 2의 a제곱을 비교하면 돼. 그래서 x는 2의 a제곱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자, 지금 2의 a제곱이 a가 0하고 1 사이니까 얘가 항상 1보다 크거든. 그러니까 그냥 이거 자체가 해야. 무슨 말이냐면 진수 조건하고 얘가 연립하면 이게 그냥 해가 나와. 그럼 이상해야 돼. 봐봐. 정수가 몇 개가 되고 싶대.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가 100개만 있고 싶거든. 근데 해가 뭐가 나왔어? x는 2a제곱. 대충 1보다 좀 큰 해가 나왔어. 그럼 이거 만족하는 해는 무수히 많지. x가 한 2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건 무한계잖아. 무한계.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지금 만족할 수 있어? 없어? 없어. a는 0하고 1 사이면 안 되는 거야. 이러면 개수가 정수 x는 무한계가 나온다고. 100개가 아니라고. 그럼 a가 1보다 커야 돼. 그럼 지금 a 밑이 얘가 1보다 크니까 진수끼리 비교할 때 부등의 방향이 어떻게 돼야 돼? 그대로 가면 되지. 그래서 로그 2의 x가 a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럼 똑같이 얘가 로그 2의 a제곱이니까 진수끼리 비교하면 되지. x가 2의 a제곱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온다고. 근데 아까 진수 조건이 있었지. 진수 조건이 뭐야? 1보다 크다가 있었어. 이게 해가 되는 거지. 요걸 만족하는 정수 x가 100개가 되고 싶어. 우리 몇 번 했었는데 이것도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한 번만 좀 해볼게. 자, 만약에 x가 자, a, b 정수야.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아. 이거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 몇 개니? 이거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 몇 개야? 둘 다 등호가 있을 때는 b에서 a 뺀 다음에 한 개 더한 게 개수야. 자, 한쪽에만 등호가 있어. x가 a보다 크거나 b보다 작다, 또는 뭐 a보다 크고 b보다 작거나 같다야. 이렇게 되는 정수의 개수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돼. 만약에 둘 다 등호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다음에 한 개 더 빼면 돼. 내가 너네한테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그냥 외워라고 한 적 있을까? 한 번도 없어. 그 뒤로도 없을 거야. 얘 어떻게 생각하면 돼? 그냥 만들면 돼. 이걸로 생각해봐.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의 개수 몇 개니? 1, 2, 3, 3개지. 1, 2, 3, 3개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3개가 나와야 된다고. 어쨌든 이것 중에 하나야. 빼거나 없거나 더하거나. 얘가 3개 되려면 하나 더 해야 되네. 둘 다 등호가 있을 때는 1을 더하면 되겠다. 한쪽에만 등호가 있을 때는 2, 3 두 개니까 빼면 되겠다. 둘 다 등호가 없을 때는 한 개니까 1을 빼면 되겠다라고 외우는 게 아니라 만들면 된다고. 만들면 돼. 그럼 다시 1보다 크고 2a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가 100개가 되고 싶어. 100개가 되고 싶어. 얘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101이 돼야 된다고. 근데 정확하게 표현할게. 정확하게. 얘가 100일이면 되고 101.1이어도 되지. 101.2여도 되지. 101.3이어도 돼. 어디까지 갈 수 있어? 102면 어떻게 돼? 102면 102 빼기 1이가 101개가 되잖아. 정확하게 표현하면 2의 a제곱이 뭐보다는 101보다는 크거나 같고 102 직전까지만 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야. 이 a제곱의 최소값이 얼마인 거야? 100일인 거지. 다시 최소값 뭐야? 2a제곱이 100일일 때야. 그럼 나 a를 구하고 싶어. 양변에 얼마 취하면 돼? 밑이 2인 로그 취하면 되지. 이제 우리 정말 많이 했잖아. 그래서 a는 로그 2의 100일이 답이야.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어야 돼. 밑이 0하고 1 사이일 때 1보다 클 때 달라지기 때문에 경우를 나눠서 풀어야 된다. 그 다음에 35번. 35번 그냥 계산이 더러운 문제야. 이거 미리 얘기할게. 테스트에 있어. 숫자는 다르지만 안 도와줄 거야. 이거 갖고 나오면 나 안 해줄 거야. 이건 그냥 숫자 계산 하라는 거야. 로그 계산, 지저분한 로그 계산 하라는 거거든. 차근차근 해볼게. 얘는 그냥 로그 x 더하기 로그 3이고 여기 로그 x고 로그 27을 보면 무슨 생각 드니? 여기 3이 있으니까 27은 3의 세제곱이라서 3 더하기 로그 x로 바꾸고 싶어야겠지. 자, 봐봐. 문제 잘 봐봐.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양수 k의 값의 범위래. 이거 문제 사실 좀 정확하게 낸 게 아니거든. 그래도 뭐 못할 건 아니야. 이게 사실 x에 대한 방정식이라는 말이 있어야 되고. 여기 봐봐. 양수 k지. k는 변수야? k 문자야? 문자는 맞아. 문자처럼 보이긴 해. 그러니까 우리는 구분을 할 거라고. 변수야? k에다 내 맘대로 막 이것저것 집어넣을 수 있어? 아니지. k는 정해진 값이야. 그러니까 구하라는 거잖아, 범위를. 로그 27이 3 로그 x예요. 아, 3이지, 3. 오, 고마워. 그러면 k는 뭐야? 미지수라고. 이런 게 미지수라고. 그냥 뭔지 모르는 값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변수는 누구야? x야. 변수는 얘라고, 얘. 얘네만 변수라고.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정리할 거야? x에 대해서 식을 정리할 거라. x에 대해서 식을 이쁘게 정리해야 된다고. 자, 이렇게 둘이 곱하면 로그 x의 제곱이지. 이게 로그 x의 2차, 요거 하나. 로그 x에 대해서 1차. 3로그 3 로그 x, 로그 3 로그 x. 그러니까 뭐가 나와? 4 로그 3 로그 x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로그 x가 변수니까 이게 뒤에다 쓰고 있는 거라고 지금. 이게 그냥 개수인 거고. 나머지 다 상수인 거야. 이렇게 곱하면 3 로그 3 곱하기 3 로그 3이니까 3 곱하기 로그 3 전체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로그 k의 제곱도 왼쪽으로 가져올게. 이렇게 하면 x제곱 더하기 4 로그 3x 더하기 상수꼴로 식을 이쁘게 정리한 거지. 이렇게. 그럼 이제 로그 x로 가도 좋은데 로그 x라면 좀 잘 안 보이는 친구들이 있을 테니까 치환하겠다고. 로그 x를 라지 x라고 할까? 라지 x로 치환을 할게. 그럼 우리가 보통 치환할 때 범위를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로그 x도 범위 신경 써야 되니? 로그 x는 치역이 어떻게 돼? 실수 전체잖아. 치환해도 실수 전체지. 그러니까 로그를 치환할 때는 별로 조심할 게 없다고. 그냥 치환하면 돼. t제곱 나 x로 하기로 했지. 라지 x제곱 플러스 4 로그 3의 라지 x 더하기 3 로그 3 전체의 제곱 더하기 로그 k의 제곱 이렇게 된다고. 얘가 어떻게 되고 싶다고? 서로 다른? 그래서 내가 아까 말한 거야. 내가 서로 다른 두 식은 가질 때 어떻게 돼야 돼? 그랬더니 갑자기 판별식이 0보다 커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같이 나오더라고. 얘가 서로 다른 두 식을 갖고 싶은 거니까 판별식 어떻게 돼야 된다고? 0보다 커야 된다고. 그럼 여기 지금 짝수잖아, 짝수.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쓸게. 그냥 지저분한 계산이야. 쫄지 마. 자, 이거 절반의 제곱. 절반. 2 로그 3의 제곱이지. 그러니까 2 로그 3의 제곱 차근차근 할게. 차근차근 할게. 요거의 제곱. 이렇게. 그러니까 2의 제곱 4니까 이렇게 되겠지. 4 로그 3의 제곱에서 이걸 빼면 되지. 마이너스 3 로그 3의 제곱 빼기 얘가 0보다 커야 된다고. 그럼 얘 어떻게 되냐? 로그 3의 제곱이지. 빼기 로그 k의 제곱이 0보다 크면 돼. 자, 여기서 이제 나는 이렇게 푸는 걸 선호하거든. 나는 이렇게 푸는 걸 선호해. 얘만 오른쪽으로 넘겨봐. 얘만 오른쪽으로 넘기면 잘 봐봐. 로그 k의 제곱이 로그 3의 제곱보다 작으면 돼. 너네 x제곱이 2의 제곱보다 작으면 x 범위 어떻게 되니? 이거 인수분해에서 푸니? 이 정도는 바로 할 수 있지 않니? 2차 부등식이 작다는 사이값이고 여기다가 뿔만 씌우면 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이렇게 풀면 되지. 나는 이걸 선호하거든. 그래서 얘를 x제곱이 2의 제곱보다 작다라고 하면 로그 k, x가 뿔마의 사이값이라고. 마이너스 로그 3? 로그 3 이렇게 풀면 되지. 그럼 나 또 진수끼리 비교하고 싶어. 마이너스 어떻게 할 거야? 올릴 거야. 이렇게 올릴 거라고. 그러니까 k는 3의 마이너스 1제곱 3분의 1보다 크고 3보다 작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36번. 우리가 치환할 때 치환하는 문자에 대한 언급만 잘해둬도 되거든. 근데 지금 이거는 사실 풀려서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 이거부터 빨리 봅시다. 이거 풀리니까 바로 볼게. 2의 x 더하기 2는 2의 x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이지. 이렇게 되지. 그럼 이거 쓰면 4의 x제곱 2의 x제곱 보자마자 4의 x제곱을 빨리 어떻게 2의 x제곱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5 곱하기 4니까 마이너스 20의 2의 x제곱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64는 0이야. 인수분해 되지? 16, 4로 인수분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 치환 안 하고 바로 할게. 2의 x제곱이 16이거나 또는 4야. 그럼 x는 4거나 2지.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알파가 2고 베타가 4야.
그럼 이제 요 부등식의 해가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네. 다시 잘 써볼게. 너네 문제 풀 때 귀찮아하면 안 돼. 선생님도 늘 너네들한테 쓰다가 시간 다 가니까 너무 다 쓰지 말라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따박따박 쓰는 건 너네도 제발 쓰라는 거거든. 이게 지금 A 왼쪽으로 내려볼게. 그럼 A에 로그 2의 X고 더하기 B는 0보다 작거나 같다야. 이거의 해가 어떻게 되냐면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와. 근데 우리는 저런 문제 치환해서 풀잖아. 그래서 치환을 할 거야. 그럼 나는 이렇게 쓴다고. 항상 로그 2의 x를 t로 치환을 한다고. 이렇게 치환을 한다고. 근데 이걸 안 쓰는 애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라고. 자, 이거 치환해봐. 그럼 t 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b는 0보다 작거나 같다야. 뭐에 대한 부등식이야? t에 대한 부등식이야. 답이 뭘로 나와야 돼, 현진아? 뭘로 나와야 돼? t에 대한 범위로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근데 내가 찾아놓은 건 지금 뭐야? x의 범위잖아. 이거 가지고 빨리 뭘로 바꿔야 돼? t의 범위로 바꿔야지. 근데 t가 뭐야? 로그 2의 x잖아. 얘를 가지고 뭘 찾으면 돼? 로그 2의 x를 범위를 찾으면 되지. 양변의 밑이 2인 로그를 취하면 로그 2의 2는 1이고 로그 2의 4는 2잖아. 로그 2의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1에서 2까지야. 근데 얘가 뭐라고? t라고. 그러니까 t의 범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에서 2까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 부등식의 해가 1이랑 2라고. 그럼 난 어떻게 풀겠다고? 난 방정식으로 풀겠다고. 어떻게 생각했으면 좋겠냐면 t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b는 0이라는 방정식의 해가 누구랑 누구야? 요 기준값 t는 1 또는 2인 거지. 그래서 계속 내가 강조하는 게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의 원칙이 뭐라고? 목표가 뭐라고? 함수, 방정식, 부등식이 같은 거라고. 부등식 방정식으로 바꾸면 방정식의 두근이 1하고 2니까 두근의 합 3이지. 그래서 A 얼마? 마이너스 3. 두근의 곱 얼마야? 2지. 그래서 2. 이렇게 해줘야지. 그러니까 치환을 해야만 정확하게 볼 수 있어. 치환을 정확하게 표현해야만. 그다음 37번.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오기 힘들겠지. 37번 봅시다. 자, 얘도 이제 똑같아. 얘도 똑같아. 지수에 로그가 있잖아. 그러니까 양변에 뭘 할 거야? 로그를 취할 거야. 양변에 로그를 얼마를? 여기 지금 밑에 3인 로그가 취해져 있으니까 밑이 3인 로그를 이렇게 취할 거라고. 이렇게 취할 거라고. 그리고 이 정도 하나는 바로 쓰고 갔으면 좋겠어. 사실 식을 바꾸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무조건 뭐부터 할 거라고? 진수 조건, 밑에 조건. 진수가 지금 x잖아. 그러니까 문제 풀기 전에 x는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 쓰고 가자고. 쓰고 가자고. 그러면 이제 풀어봅시다. 로그 3의 x 내려오면 로그 3의 x 곱하기 로그 3의 x니까 좌변은 로그 3의 x 전체의 제곱이 이렇게 되겠다. 다음 얘는 크다. 여기가 어떻게 되니? 로그 3의 27 곱하기 로그 3의 x 제곱이니까 로그 3의 27은 3이고 로그 3의 x 제곱은 어떻게 되니? 2 로그 3의 x인 거 맞니? 야, 2 로그 3의 x. 그럼 다 왼쪽으로 넘기면 그냥 로그 x에 대한 간단한 부등식이 나오겠다. 로그 x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로그 3 자꾸 안 쓰네. x 빼기 3은 0보다 크다. 자, 인수분해 되지. 치환 안 하고 할게. 1 마이너스 플러스 어떻게 되냐면 로그 3의 x 마이너스 3 로그 3의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야. 이것도 일종의 2차 부등식이잖아. 2차 부등식은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 얘를 0으로 만드는 값 3, 얘를 0으로 만드는 값 마이너스 1에 크다는 바깥쪽 값, 작다는 사이 값이지. 얘도 똑같아. 얘를 0으로 만드는 값 마이너스 1, 얘를 0으로 만드는 값 3이니까 어떻게 돼? 로그 3의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바깥쪽 값이 나와야 되니까. 또는 로그 3의 x는 3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제 마이너스 1은 빨리 보자마자 밑이 3인 로그로, 이래서 로그 계산이 자유자재로 돼야 되거든. 3분의 1이지. 그래서 x가 어떻게 돼야 돼? 3분의 1보다 작아야 돼. 또는 3은 밑이 3인 로그로 생각하면 27이잖아. 그러니까 둘이 비교하면 x는 어떻게 돼야 돼? 27보다 크다야. 이게 답일까? 그러니까 다 틀려오는 거지. 진수 조건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x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돼. 얘랑 연립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 이게 붙어야 돼. 이렇게 붙어야지.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네. 진수 조건 놓치면 큰일 나. 그 다음에 38번. 자, 얘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볼 건데, 변수가 다 어디 붙어 있니? 변수가 다 어디 붙어 있냐면 지수에 붙어 있잖아. 선생님이 저번 시간부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수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어. 지수를 끌고 내려오고 싶어. 그게 뭐다? 로그라고. 로그를 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인 거야. 지금 문제에서 로그 2가 0.3이라고 상용 로그 값을 줬으니까 이게 또 하나의 힌트거든. 그래서 양변에 상용 로그를 취할 거야. 이렇게. 상용 로그, 밑이 1인 로그를 취해도 부동의 방향은 바뀌지 않아. 만약에 밑이 0하고 1 사이인 로그를 취하면 부동의 방향은 바뀔 거야. 근데 얘는 안 바뀐다고. 그래서 얘 지금 하면 3x 플러스 1 진수니까 바깥쪽으로 나갈 수 있지. 이렇게 3x 플러스 1에 로그 2 이렇게 나가겠지? 크다. 6-x가 또 밑으로 내려갈 수 있잖아. 6-x의 로그 5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럼 이제 로그 2는 0.3이고 10분의 3이라고 쓸게. 잘 기억하지? 로그 5는 뭐야? 1 마이너스 로그 2지? 그러니까 얼마냐면 10분의 7이야. 그럼 분수 맘에 안 드니까 양변에 10 곱해가지고 정리할게. 10 곱하면 전개하면 9x 플러스 3 42 빼기 7x. 넘기고 넘기면 답 나오겠지. 계산은 생략합시다. 그 다음에 39번. 이 퍼센트를 계속 놓치더라고. 퍼센트. 선생님이 여기 오기 전에 다른 관에 있을 때 직전에 잠깐 이제 선생님 쪽에 일산 쪽에 있었었는데, 거기에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애,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어머니가 상담을 하러 오셨어. 근데 나는 이제 고등부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애가 막 과외도 해보고 막 이것저것 다 했고 중학교 1학년 수학을 막 3번을 배웠는데 아직도 중학교 1학년 수학을 못한대. 나보고 과외를 해주면 안 되겠냐는 거야, 학원에서. 내가 나는 중학생 안 한다 했더니 막 살려달라고 막 해달래, 남는 시간에. 그래서 내가 해줬거든. 그래서 내가 태어나서 중학교 1학년 수학을 처음 가르쳐봤어.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퍼센트를 그때 배우거든. 중학교 1학년 때 배워. 1학년 때. 그러니까 뭐 퍼센트 까먹고 하는 거 좀 이해도 되기도 해. 너무 오래돼서. 그러니까 정리를 한 번만 하자고. 내가 어떤 A1짜리 물건을 X%만큼 인상하고 싶어. 이렇게 인상하고 싶어. 그럼 X%만큼 가격을 올리는 거잖아. 올리는 거니까 A에다가 100분의 X만큼을 올리는 거지. 근데 원래 가격이 뭐야? A였잖아. 원래 가격 A에다가 A 곱하기 100분의 X를 더해주는 게 올리는 거야. 그래서 A로 묶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지. X%만큼 올리는데 1 더하기 100분의 X를 하는 이유가 저건 거지. 그럼 A1인 물건을 Y%만큼 인하한다고 하면 원래 가격이 A였는데 A에다가 내가 계속 얘기하자 퍼센트 100이라고 1, 0, 0, 100이야. 그래서 100분율이라고 부르잖아. 100분의 Y를 곱한 걸 빼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얘를 A로 묶으면 1 마이너스 100분의 Y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래서 1.259라고 하면 몇 퍼센트 올린 거야? 1 더하기 0.259에서 25.9% 올린 거지. 이거를 절반이 틀려온다라는 게 내가 너무 안타깝다고. 응? 다 풀어놓고. 그럼 면적이 매년 3%씩 증가한대.
100분의 3만큼 증가하는 거니까 원래 1에다가 100분의 3을 곱한 걸 계속해서 곱해 나가면 되겠네. 1년마다 이렇게. 그러면 n년 후에 면적은 이렇게 되겠네. 이것도 많이 해봐서 알겠지만 보통 우리가 처음 면적을 a라고 놓고 현재의 3배 이상이 되고 싶다 그랬으니까 3a 이렇게 하면 되고 a가 약분돼 사라지지. 그래서 이 느낌이 오지. 처음 면적이나 뭐 처음 값을 굳이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 이거 풀면 되겠네. 그럼 지금 1.03의 n제곱 양변의 상용로그 취하면 이것도 왜 상용로그 취하는 거야? 난 지수에 관심이 있으니까 끌고 내리려고 상용로그 취하는 거지. n 로그 1.03이 크거나 같다. 로그 3보다. 이렇게. 얘가 0.01이고 얘가 0.48이래. 그럼 n은 48보다 크거나 같다? 48이 답이 되겠네. 진짜 문장제 문제는 이제 제발 쫄지 말고 그냥 어려워 보인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 요거 40번은 좀 잘 볼게. 이거 정말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 문제를 잘 읽어봐봐. 국어야 국어. 정수기 필터를 통해 물속의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40%가 제거가 된대. 정수기를 통과해서 나오는 물속에 있는 불순물의 양이 3% 이하가 되고 싶대. 잘 봐봐. 선생님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필터가 한 개가 불순물을 40%를 제거한대.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불순물, 남은 불순물이 3% 이하가 되고 싶대. 필터는 제거하고 있어. 문제에서는 남은 걸 요구하고 있어. 이대로 풀면 돼. 40%랑 3%로 문제를 풀어야 되니? 아무 생각 없이 애들이 1 빼기 0.4의 n제곱이 100분의 3 이렇게 풀더라고. 문제를 꼼꼼히 안 읽는 거지. 40%를 제거한다는 건 얼마가 남는다라는 거야? 맞아? 그럼 내가 남은 불순물이 3% 이하가 되려면 뭘 가지고 풀어야 돼? 한 번 제거될 때마다 몇 프로가 남는지를 가지고 풀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만약에 이걸로 풀 거면 어떻게 풀어야 돼? 남은 불순물이 3% 이하라는 건 제거된 불순물이 몇 프로 이상이라는 거야. 얘네를 세트로 풀던지 이걸 세트로 풀던지 그냥 냅다 보이는 숫자가 43이니까 너무 속상하잖아. 응? 그냥 보통 이걸로 풀었어야 되는 거지. 60%가 남아. 0.6씩 남는다고. 그럼 내가 n개의 필터를 설치하면 0.6의 n제곱이 어떻게 되고 싶은 거야? 100분의 요거 풀고 싶은 거지. 요거 풀고 싶은 거지. 그럼 얘 10분의 6이니까 5분의 3으로 갈게. 이렇게. 그럼 양변은 이제 로그 취하면 n 로그 3 빼기 로그 5 크거나 같다. 로그 3 빼기 2 이렇게 되겠지. 난 어제 이걸 봤어. 어제 뭘 봤는지 아니? 이렇게 풀고 답 안 나온대. 아, 제발 이런 짓 좀 하지 마. 괄호 좀 잘해줘. 이게 지금 막 너무 대충 하니까 그러는 거잖아. 그치? 별의별 거 다 봐. 계산 생략할게. 그래서 여기까지.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너네가 느꼈을 때 이 정도까지 천천히 풀어야 되나 라고 답답할 정도로 풀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이게 내 성격이야. 너네가 안 되는 걸 내가 눈으로 본 순간 이걸 다 하지 않고서는 못 하겠어. 스텝 2 문제를 두 개만 볼게. 두 개만 볼게. 첫 번째로 3번 봅시다. 3번. 학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하면 내가 찝찝해서 잠을 못 잘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좀 볼게. 자, y는 로그 27분의 x 세제곱분의 1의 그래프를 지금은 뭐라 그러냐면 평행이동만 해서
포개어지지 않는 걸 골라달라 그랬거든. 우리 지수함수에서 한번 하고 갔었어. 자, y는 ax 제곱하고 오직 평행 이동만 해서 같아지려면 밑이 얼마인 애들만 되냐면 밑이 a인 애들만 돼. 단 우리 밑이 a인 거를 볼 때 조심해야 될 건 x의 개수를 1로 맞춰주고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 무슨 말이냐면 y는 a에 이 x 이렇게 있으면 이건 밑이 a니? 밑이 a 아니지? 어떻게 생각해야 돼? a 제곱에 x 이렇게 1로 봐서 이거 밑이 a 제곱인 지수함수가 되는 거지. 그럼 만약에 y는 a x 제곱하고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을 둘 다 해서 포개어지는 거 그래프의 기형이 같은 걸 찾으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 밑이 a인 것도 되고 뭐도 돼? a분의 1인 것도 돼. 왜? 외우는 게 아니라 y는 2x 제곱하고 y는 2분의 1 x 제곱하고 밑이 역수관계인 애들은 뭐에 대해서 대칭이야? y축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치? 그러니까 역수인 것도 대칭 이동하면 포개어질 수도 있는 거지. 로그도 마찬가지겠지. 로그도 마찬가지일 거야. 로그도 마찬가지야. 밑이 동일하면 오직 평행 이동만 해가지고 완전히 포개어져서 만들게 할 수 있어. 그럼 만약에 밑이 동일하거나 또는 역수관계라면 이때는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을 둘 다 하면 포개지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근데 로그는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 지수는 x의 개수를 1로 만드는 걸 조심해야 되거든. 로그는 x의 개수가 1인 건 상관없어. 왜? 이거 한 번만 볼게. 2번. 이거 한 번만 봐봐. x의 개수가 1이 아니야. 근데 이거 뭐라고 처리할 수 있니? 진수의 곱은 두 로그의 합이잖아. 이게 뭐가 되냐면 알아서 지수가 1로 바뀌어. 이렇게 바뀌거든. 그래서 로그 함수는 x의 개수가 1인 건 별로 중요하진 않아. 평행이동으로 처리가 가능하니까. 그럼 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걸 신경 써야 돼. 지금 이 문제는 상관이 없어. 이 문제는 상관이 없는데 우선 이 문제 풀고 설명해 볼게. 얘 지금 봐봐. 27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세제곱이지. x 세제곱분의 1은 x의 마이너스 세제곱이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가지. 얘도 나가. 그러면은 분모의 밑에 진수는 역수로 나가고 진수의 지수는 그대로 나가니까 얘 뭐랑 똑같냐면 y는 로그 3의 x랑 똑같아.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평행이동만 해서 포개어지고 싶다라는 건 밑이 3인 거 찾으라는 거야. 밑이 3인 거. 그럼 얘 돼? 안 돼? 되지. 밑이 3인 로그니까 이거 되는 거야. 얘 어떻게 했니? 밑이 3인 로그니까 된다고. 얘 봐봐. 3의 2분의 1제곱이지. x 플러스 2의 2분의 1제곱이지. 그러니까 2분의 1 나가고 2분의 1 나가면 이게 사라져. 이렇게 사라져서 얘 뭐랑 똑같냐면 y는 로그 3의 x 플러스 2랑 똑같은 애야. 그래서 얘도 밑이 얼마야? 3이야. 얘도 된다고. 얘 어떻게 했니? 3분의 1이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 둘을 포개지게 만들려면 뭘 해야 돼? x축 대칭을 해야 돼. 얘는 어떠니? 3의 마이너스 1제곱이지. 얘는 3분의 x의 마이너스 1제곱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나가면 로그 3의 3분의 x거든? 그럼 이거 뭐라고 말할 수 있어? 로그 3의 x 빼기 1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밑이 3인 로그를 평행이동해서 만들 수 있다고. 사실 이 문제는 쉬워. 나는 너네가 뭘 생각했으면 좋겠냐면 그럼 얘는 얘 평행이동해서 쟤 만들 수 있니? 얘 평행이동해서 쟤 만들 수 있어 없어? 만들 수 있어 없어? 될 것 같아? 9가 3의 제곱이니까 나가고 나가면 날라가서 3의 x 될 것 같니? 아니라고. 쟤 봐봐. 진수가 뭐야? x 제곱이야.
x제곱이야. 진수 조건에 의해서 얘는 어떻게 돼야 되지? x제곱이 0보다 커야 돼. 그럼 x가 뭐만 아니면 되니? 0만 아니면 되는 거 맞아? x가 0만 아니면 무조건 0보다 커. 그럼 이건 사실 뭐랑 똑같을까? 이게 로그 모의고사 막 1등급 막 하고 100점 맞는 애들도 못하는 게 이거거든. 기본적인 걸 놓쳐서. 얘는 3의 제곱 x제곱이 나갈 때 어떤 느낌으로 나가야 되냐면 얘는 플러스 x의 제곱도 되지만 마이너스 x의 제곱도 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나가면 얘가 뿔막 아니지. 뿔막 아니야. 로그 3의 x랑 로그 3의 마이너스 x 그래프 두 개를 다 그린 게 요놈의 그래프야. 그러니까 지수가 짝수일 땐 왼쪽 오른쪽 다 그려진다고. 얘가 아무 생각 없이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때문이야? 홀수기 때문이야. 얘가 아무 생각 없이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애초에 진수 조건이 x가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거든. 루트 아니라서. 넘겨도 진수 조건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만약에 학교 시험에 여기다가 이거 하나 빼고 저런 거 집어넣으면 애들 못 찾을 거라고. 그냥 밑이 동일한 것만 생각하고 못 찾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그래서 이거 생각해야 돼. x제곱. 그래서 혹시 몰라서 이것 때문에 설명했고, 마지막으로 교과서 문제 때문에 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면 어디 있지? 여기 없네? 내가 질문에 스텝 1이다. 스텝 1을 볼게. 이 질문이 안 나왔구만. 15번. 아마 이게 내가 생각할 때 알기로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 질문이 안 나온 이유는 다들 숫자 집어넣어서 풀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숫자 집어넣어서 푸는 게 아니라 해결할 줄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좀 보고 갈게. 푸는 방법은 많아. 우리가 대소 비교를 하는 방법은 정말 많은데, 어쨌든 내가 너희한테 바라는 거는, 특히 지수로그 함수에서 너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건 함수를 이용하는 거야. 어떤 함수에 뭘 집어넣으면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거든. 봐봐. A가 지금 로그 3의 x 세제곱이야. 그럼 이거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3 로그 3의 x라고 말할 수 있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 B는 지금 뭐냐면 로그 3의 x 전체의 제곱이야. C는 로그 3의 로그 3의 x야. 끄고 하자. 어차피 이거 한 문제 남았으니까. 자, 지금 x의 범위가 얼마에서 얼마라 그랬냐면 1보다 크거나 같고 27보다 1보다 크고라 그랬지? 27보다 작다 이거겠지? 뭘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냐면, 왜 껐는데. 자, 여기 로그 3의 x 있고 여기 로그 3의 x 있고 여기도 로그 3의 x가 있어. 그럼 나 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냐면 로그 3의 x를 라지 x로 한번 치환을 해볼게. 선생님 t로 안 하고 x로 하는 이유는 그냥 느낌을 너네가 x로 썼으면 해서. 그럼 a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3x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 b는 라지 x 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c는 로그 3의 라지 x가 되겠지. 그리고 우리 항상 치환할 때는 범위를 신경 써야 되거든. 로그 3의 x를 라지 x로 치환할 거야. 양변에 밑이 3인 로그를 취하면 3하고 0 사이가 되겠지. 자꾸 등호를 쓰지. 이렇게 되겠지. 로그 3의 x.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할 때, 이 셋의 대소를 비교할 때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
3까지 비교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럼 뭘 할 수 있니?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지. y는 3x, y는 x제곱, y는 로그 3의 x의 그래프를 0에서 3까지 그린다고 생각을 해봐봐. 0에서 3까지만 그릴 거거든. y는 3x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 원점하고 3,9를 지나는 직선이지. 얘가 a야. b는 y는 x제곱이야. y는 x제곱이야. 여기 지나지. 3일 때 9지. 근데 x제곱 요렇게 생겼잖아. 어떻게 그려지겠어? 얘가 b라고. 로그 3의 x는 어떻게 생겼니? 어디를 지나? 1,0을 지나고 3일 때 1 지나지. 그래프 이렇게 생겼다고. 얘가 c라고. 누가 제일 커? a가 제일 위에 있지. 그 다음 b, 그 다음 c 순이라고. 이런 걸 우리가 할 수 있어야 숫자를 못 집어넣는 상황에서도 해결이 가능한 거잖아. 연습을 시키고 싶은 거야.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어떤 함수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될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스텝 2에 11번 문제가 있거든. 이런 거는 고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11번 같은 문제들. 어떤 함수에 뭘 집어넣으면 될지. 그런 건 어차피 교과서에 비슷한 문제가 있을 거라. 그래서 여기까지 풀이를 할 거고. 자, 첫 번째 해야 될 거. 스텝 1을 고쳐. 책 검사는 안 할 게 따로. 어차피 테스트를, 이걸 고치는 걸 제대로 안 하면 어차피 테스트를 통과를 못 할 거라. 다 고쳐서 난 다 고쳤고 완벽하게 됐다라고 하면 요거 테스트지 여기 둘 테니까 가져가서 풀고 갖고 와서 다 맞으면 집에 가는 거야. 그치? 그리고 여기에 선생님이 지금 로그 함수 스텝 1하고 스텝 2 답지 해설이거든? 혹시 필요한 사람 있으면 끝나고 가져가고. 만약에 스텝 1 풀이한 것 중에 다시 해봤더니 안 되는 게 있거나 그러면은 가지고 와서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고 요거는 질문 안 받을 거고. 그래서 뭐 쉬었다 할 사람들은 나가서 조금 쉬었다가 들어오거나 하고 화장실 갔다 오거나 물 마실 사람들은 갔다 오고 해결합시다. 그러면 선이 숙제로 좀 해보자. 잠깐만 저 영상만 끄고 올게.